네, 금융위원회가 지난 주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이번 주 주식시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시장의 판단을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당국이 지난 주말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던 월요일에 지금 코스피는 역사상 최대 가장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 코스닥 150도 역대 최대치 상승폭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등한 지 하루 만에 지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차갑게 식은 분위기인데 당초에 이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상장된 종목이 3,700개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 한 2,000개가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에 한 1,700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앞으로 8개월 정도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주식을 빌려와서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차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었던 거고 예. 또 기간과 담보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담보 비율을 140% 정도 굉장히 높게 받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동일하게 1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를 많이 해주고 또 개인은 우리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오는데 이것을 대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인은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서 이제 주식을 빌리게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담보 비율이라든지 기간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이런 것이 지적이 됐던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 기관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만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원성을 샀었고 그럼 정부가 평평한 운동장이 될 때까지는 좀 내년 6월 달까지 정지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의 정의가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그것이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매도를 했던 이유가 주가가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크게 급등을 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바닥에서부터는 한 10% 정도를 오른 효과는 있었다. 아주 뭐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부양의 효과를 그렇게 기대만큼 주지 못했다. 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공매도 금지 첫날에 공매도 잔고가요. 전 거래일 대비 1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막았는데 오히려 잔고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게 한 4억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한 첫날 4억 2천만 주니까 한 2천만 주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첫날 주가가 한 100% 이상 오르게 되면서 공매도 잔액이 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 하루에 30%가 오르고 30%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 거래량은 2천만 주가 좀 줄어들었지만 시가총액이 공매도가 금지하게 되면서 뭐 크게는 2차 전지주가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조 정도가 크게 좀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주가가 워낙 크게 그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한 2천만 주 정도가 줄어서 거래가 좀 줄었다.
뭐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평가 금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 그러니까 공매도가 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시장 조성자는 예외 적용을 받아서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먼저 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장 조성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체 정권사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2,000개고 코스닥에 상장된 게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3,700개의 종목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정권사 중에 8개 정권사를 골라서요. 뭐 미래에셋, NH증권, 우리나라의 우량한 정권사 8개를 골라서 이렇게 시장 조성을 좀 해라. 거래가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호가를 좀 내서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해라. 이런 것이 바로 시장 조성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 공매도라든지 비중이 중에서 한 1, 2% 정도만 이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고, 이 시장 조성자는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또 만약 이런 시장 조성자가 없다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되는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팔리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은 이렇게 거래가 안 들어오는 종목을 매수해 준다든지 거래를 원활해 주게 하는 목적이지 이것이 차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가 없을 때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주식이 거래를 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매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주가가 급락하게 될 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급락을 시킵니다. 하락하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데 이렇게 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식을 그 누구도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거고, 또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좀 시키고 또 호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당국이 말씀하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 예외를 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개인 투자자들만 금지를 하냐, 이들에 대해서도 금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거래가 좀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은 이런 좋은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거래가 많은 종목에까지도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참 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공매도에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또 기관 투자가들이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70% 확률로 항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워렌 버핏은 공매도는 하지 마라. 주식은 항상 우하향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우량한 주식이라든지 좋은 종목은 계속 우하향하는데요.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가열됐거나 너무 급등하게 됐을 때 하락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호가를 유지하거나 거래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홍콩 상하이 뱅크나 증권사 BNB 파리바가 적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해야만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은 3일 결제입니다. 내가 오늘 주식 매도나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내 잔고가 들어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산 실력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전부 다 세계에서 1등 국가인데 지금 공매도 잔액에 대한 것은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이게 3일 결제다 보니까 뭐 한국증권전산이나 거래소에서 정확하게 잔고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외국인들도 정확한 잔고라든지, 한국에서 법이 있다 그러면 그 법을 지켜서 외국인들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주식을 빌려서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장 조성자를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했다, 이렇게 개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매도의 70%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도 엄하게 하고 이렇게 불법 공매도로 통해 수익을 얻은 것도 환수를 해야지 이것이 엄벌이 되지. 지금은 불법 공매도로 통한 이 이익금이 이 과태료보다도 훨씬 많다 보니까 그동안 자행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예외를 둔 것에 반발을 하자 이제 금융위원회가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때문에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시장 공급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이 갖는 순기능, 그러니까 이제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서 가격 설정을 돕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 공매도의 순기능까지 악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때문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사실 좀 우려가 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 상장된 종목이 3,700개인데요. 거래가 안 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자 할 때 또 팔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은 현재 한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7%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KB국민은행은 70%가 외국인 지분이고 삼성전자는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킨 것은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이렇게 정부도 금지를 시켰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는 이유다. 저는 이제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 공매도의 순기능은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라더견 사태 때 보면 주가 조작을 해서 15배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허용됐다 그러면 주가를 10배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적절한 주가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공매도의 순기능이고 역기능은 주가가 하락하게 될 때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 주식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공매도를 금지시키지 않았더니 너무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공매도의 역기능이 주가 하락을 더 가속화하고 급속하게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역기능입니다. 예. 이와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매도다. 그런데 정부가 이와 같이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한을 좀 두는 것은 이 시장 조성자마저도 외국인들이라든지 기타 요청에 의해서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도 예.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텐데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 뭐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 6월 말까지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금융당국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70%입니다. 기관이 한 28%, 개인은 2%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한대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3개월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담보 비율에서도 개인은 140%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5%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담보 비율, 기간 전부 다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와 같이 적발됐습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본인들의 잔고가 없으면서도 크게 공매도를 했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잔고보다도 두세 배 많은 종목을 이렇게 공매도를 통해서 큰 이익을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지금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해줘야 되겠고 또한 전산을 완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기로 우리가 공매도를 잔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예. 세계 최고의 전산 실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전산화를 해서 이런 불만이 없어야 되겠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역할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또 우리 국민이나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